1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대기 속에서 빠르게 번지며 우리에게 기후 위기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님을 모시고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대응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월에 부임하셨는데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대구지방기상청으로 발령받은 이현수 기상청장입니다. 저는 그전 부서는 국가태풍센터장으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기상청 입사 후 대부분 예보와 기후예측 분야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지원 활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계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좀 긴박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월 24일 날 안평면 사무소에 네. 산불 지휘본부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데 방문하시자마자 네. 산불의 불씨가 날아들면서 지휘본부에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긴박한 상황이 있었고 바로 의성군 국립요양원전 쪽으로 네. 지휘본부가 이동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인 경우에는 3월 25일이죠. 네. 일단 의성군 쪽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네. 강풍특보가 내려졌어요. 예. 그러면서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도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기상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기상청의 지원은 일단 날씨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예. 주부를 진화하려면은 일단 헬기가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헬기가 동원되려면은 일단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죠. 예.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풍향에 따라서 이 산불이 어디 쪽으로 확산될 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풍향 예보 예. 그리고 또 풍속 예보가 중요합니다. 예. 바람의 속도죠. 이 풍속이 강하게 되면 빠르게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풍속의 정보 그리고 강수 유무 예. 그리고 또한 산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네. 이 연기의 확산 이러한 시정이 이제 또 헬기 조종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종합된 정보를 거기 이제 산불 지휘본부에 저희들이 제공을 해왔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예보관이 파견되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기상 관측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이동 차량화예요. 이런 네. 부분들이 산불 지휘본부에 직접 참석을 해서 예. 실시간 기상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그 날씨에 따라서 어떤 산불 진압 방식,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바로 소통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산불은 강풍하고 건조한 대기 그리고 고온 현상 이 삼박자가 겹쳐서 오히려 더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봄철이 되면은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온이 점차 오르는 시기이고요. 네. 그러면서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건조한 특징을 보여요. 네. 그래서 사계절 중에서 봄철이 가장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상태가 지난 산불 때도 발생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기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온이 되면은 당연히 실어 습도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건조도가 더 심해졌고 네. 결정적인 것은 지난 3월 25일 날 산불 발생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어요. 네. 하회 지역 쪽에 한 27.6m/s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불면서 하루 사이에 의성을 지나 청송, 안동, 영양, 영도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건조도도 건조되어 있지만은
강한 바람이었다. 강한 이렇게 바람.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산불이 나기 전에 이런 산불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경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보 전달과 그다음에 어떤 현장의 대응 사이에 좀 간극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견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대형 산불 이후에 이러한 산불 지원 체계가 상당히 이제 구조화돼서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뭐 산불 대응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2단계까지는 일단 자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면은 날씨가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산림청에서 저희 이제 기상청으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 그 기상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보관 2인, 그다음에 관측을 하는 관측관 2인, 기상 관측 차량 이런 부분들이 다 동반되어서 가서 헬기 지원을 포함한 산불 지휘본부에 있는 그 고위직들하고 같이 1대1 대응하면서 네. 날씨를 실시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체계가 발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그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청장님께서 실제 이제 실감하시는 현장에서 실감하시는 이런 기후 변화 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공감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후 변화를 참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장마가 발생할 때도 보시면 남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와가지고 북한들이 만주 가가지고 소멸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완전 걷잡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런 형태가 네. 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고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예. 문제이고요. 특히 계절마다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 봄에는 황사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산불, 그다음에 그 건조도, 가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냉해도 있었죠. 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 집중호우, 태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가을부터 이제 겨울 되면은 한파, 대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향들이 사시사철 있지만은 예. 최근의 방향이 기후 변화로 해서 극단적인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어떤 기상 이변 같은 예. 현상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자주 발생하고 좀 예, 극단적으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연평균 기온 그리고 그 열대야 일수가 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날씨, 뭐 기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에 뭐 전지구 연평균 기온도 역대 1위였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1위였고요. 우리 지역민 대구 경북 지역도 평년보다 1.9도가 높아가지고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 폭염 일수도 28.7을 기록해가지고 이건 역대 3위에 해당되고요. 예. 열대 일수는 14.21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것도 1위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예. 기후 변화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기후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최근 20년 평균 대비 평균 기온은 한 2 내지 6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네. 금세 21세기입니다. 21세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도 내지 6도가 기온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강수량의 경우에는 한 2에서 12%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예. 그렇지만 강수량도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폭염 일수는 약 3배 정도까지 증가할 것 같습니다. 3배요. 3배. 어허. 그리고 열대 일수는 약 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예,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날씨의 변화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 분야예요. 농업. 농업에 따라 농업이 이제 그 기온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원래 계절별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과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네. 기온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온이 극단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그 기존에 생산되던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식량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의 경우 보시면 지난 주말부터 해서 12, 13, 14, 15일까지 상당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예. 3월에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여름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는데 예. 비가 내리고부터 해서 지난 주말부터 이제 15일까지에 걸쳐서는 지역에 따라서 중부지방에 눈도 내리고 쌀아우박도 떨어지고 기온이 예. 급강하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보도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냉해 피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농업 생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농업이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이죠. 극단적인 형태로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위험 기상 대응을 위해서 기상청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제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위험 기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많은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참고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예. 올해 역점 사업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공입니다.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여름철에 네. 는 이제 시범 운영을 했어요. 네. 대구 경북 지역과 함께 수도권, 광주, 전남 이런 네. 지역 쪽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예. 이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나오게 되면 대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호우 긴급 재난 문자, CBS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CB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CBS는 이제 짧고 강하게 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는 걸 예상될 때 예. 기상청에서 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이제 대국민에게 바로 전달되는 서비스거든요. 네. 문자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파괴하고 기상청에서 바로 다이렉트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mm 예. 그리고 3시간 강수량이 90mm를 동시에 기록하거나 네.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호우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40dB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네. 제공이 되는 그리고 문자가 같이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여긴 대구 경북 시행이 되고 있죠. 되고 다만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직 호우가 안 내리기 때문에 예.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확인할 때가 멀지 않았겠네요. 이제 여름이 이제 되면. 곧 다가올 여름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CBS 시스템 말고도 최근 도입된 기상 관측 차량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기존의 어떤 그런 기상 관측 어떤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활용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관측소는 아나운서님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옛날에 그 백엽상 해가지고 이렇게 노장에다가 여러 관측 요소를 놔두고 관측하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정형 관측소라고 얘기하죠. 네. 이러한 고정형 관측소는 뭐 많은 그 기상 요소들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밖에 관측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수평 분해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어디인가는 공백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공백 지역에 관측소가 없게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아하,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 관측 차량이 저희가 마련이 되었고 네. 이러한 지역에 위험 기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네. 이 기상 관측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관측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산불 의성 산불 때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에 걸쳐서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네. 계속해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 네. 가까운 시기에는 뭐 이런 산불도 있었고요. 지난 그 2월 23일에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저희가 가서 기상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가올 5월에는 그 예. 구미 아시안 육상 게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관측소를 기상 관측 차량을 파견을 할 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작년 폭염이 있었을 때 네. 그때도 저희가 뭐 47일간 특별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네. 폭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했고요. 올해도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는 폭염 특별 관측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런 기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청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상청에서 그 지자체와 함께 그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돕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최근 기상청에서는 기후 변화, 기후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전공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관련 정보들을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제공을 하고 자문도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 기상청이 다 참석을 해서 자문해주고 자료도 제공해주고 네. 별어름이 없게 그렇게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 10년간의 그 기후 정보집도 발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면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보를 작성하고 제공하고 자문을 해주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날씨나 기후를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도 그걸 사실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신속하게 잘 네네. 전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또 어떤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선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는 기상청에서 생산된 정보가 뭐 언론이나 이런 방송으로 매체를 접했지만은 네. 상당히 시간적인 갭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뭐 돌발적인 위험 기상이라든지 뭐 호우경보 문자 서비스처럼 긴급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바로바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나 이런 SNS를 통해서 예. 다양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 지자체에서 이러한 그 방제 기상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제가 기상청장으로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기관장 그리고 네. 부사장 그리고 실무자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1대1 대응 체계로 되어서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위험 기상이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면 사전에 하루 전날 이틀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런 체계를 통해서 사전에 최소 24시간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하고 아울러 또 예보라는 것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를 통해서 동시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등 다양한 체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뭐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물론 기상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관계 기관들이 또 역할도 있겠지만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니까 그 폭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무 심기하고 옥상 녹화라든지 예. 뭐 도시 숲 소정이라든지 도시 물 뿌리기 이런 여론 차단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과 함께 뭐 폭염 피해 저감 시설도 많이 확충됐어요. 그래서 예.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무더위 쉼터, 그다음에 예. 쿨링 포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대구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는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요. 시민 모두가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는 걷거나 예.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뭐 일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 사용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체계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후 변화라 뭐가 관계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지구 온난화잖아요. 예. 그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탄소 배출이거든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시는 게 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올 여름은 어떨까? 예, 맞습니다. 올해 여름 날씨는 어떨까일 텐데 네네. 혹시 뭐 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여름이 참 걱정됩니다. 예. 여름이 항상 위험 기상에 뭐 완전 진두 교두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죠. 그래서 여름 기상청이 여름 날씨가 중요한데 올 여름철은 일단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예. 기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높다. 뭐 전지구 온난 추세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강수량도 뭐 평년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걱정되는 폭염 예. 그리고 뭐 열대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뭐 정보라는 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23일 되면은 이제 여름철 상세 전망을 발표합니다. 5월 23일. 5월 23일입니다. 그때 발표되는 기상 정보는 이제 월별로 예. 모든 정보가 좀 더 상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예. 이때 정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기온도 높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비가 좀 오는 날도 많고 많고 비의 양도 많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물론 기상청을 비롯해서 어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최전선이 있을 텐데, 네, 앞으로 기상청이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기상청에서는 현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네. 다양한 기상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위험 기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될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시민들, 대국민들께서는 네. 어쨌든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 최신의 정보를 항상 참고한다. 네. 항상 변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청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날 거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좀 생각하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피해가 좀 덜 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괜찮을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위험 기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두고 네. 모든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게 있다면, 물론 앞서 조금 언급을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우리 일상생활로 자리 잡고 있죠. 예. 따라서 이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위험 기상 이런 걸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구지방기상청은 365일 네.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제 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 대국민께서 좀 인식하고 계시고 생활 속의 실천 그리고 정책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호우 긴급 전화 문자라든가 이동형 기상 관측 차량 뭐 이런 네. 등등의 어떤 장비라든가 설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더 정확하고 또 발빠른 그런 예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예보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